네, 오늘 오전 9시부터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 거취를 논의하기 위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국회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네, 현재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안에 결론이 날 수는 있을까요? 김영준 명지대 교수 그리고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이동우 YTN 정치 담당 부국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이미 그동안 몰랐던 분들 다 알 만큼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유승민 원내대표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정리를 해볼까요? 예, 유승민 원내대표는 일단 그 경북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온 수재 중에 수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서울대 경제학과를 차석으로 들어간 거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예. 이회창 전 총재 경제교사로 정계에 입문했고요. 2004년에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고 2005년에는 그 당시 박근혜 대표의 비서실장이었었는데 대구 동을의 보궐선거로 공천을 줘서 지역구 의원으로 비례대표에서 지역구 의원으로 이제 변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저기서 이제 3선을 하게 된 거고요. 2007년에는 박근혜 캠프의 정책 메시지 단장을 했고요. 2011년에는 한나라당 최고위원 그리고 현재는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보면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두 가지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예. 한쪽에서 말이죠. 이게 여권 분열의 핵심 인물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쪽에서는 소신과 강단의 정치인이다. 개혁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정치인이다. 이런 두 가지 이미지가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 사태를 정치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네. 우리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각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의 발단인 거예요. 예. 과거에는 대통령이 지시하면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었던 체제였었는데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가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로 바뀐 겁니다. 예. 과거처럼 대통령이 지시하면 원내대표가 따르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 점진적으로 당내의 자율성이 강화되는 과정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는 비주류 지도체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은 정치적 동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과거의 수직적 관계 아니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실제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고 여전히 대통령제 하면서도 내각제로 정부와 여당이 하나로 돼야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구조적인 충돌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누구보다 오늘 의총 결과를 어떻게 될까 참 주목을 하고 있을 때고요. 또 한편에서는 박근혜 대통령도 이제 주목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두 사람이 이제 정치적 동반자라고 과거에 표현을 하셨는데 악연으로 끝날 가능성이 이제 높아 보이는데요. 예. 지금까지 애증의 역사라고 할까요? 어떻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예, 하여튼 그야말로 애증의 역사가 계속되어 왔고요. 지금까지는 전에는 대표 비서실장까지 했을 정도로 갖고 왔는데,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2005년 1월에 이제 대표 비서실장으로 이제 깜짝 발탁을 했습니다. 선거 초래해서 발탁을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해 10월에 이제 대구 동구를 이제 지역구를 주면서 지역구 의원으로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제 변신을 시켰고 2007년에 박근혜 캠프에 이제 정책 메시지 단장을 했었고요. 이제 지금 이제 계속 갈등 상황이 나오는 건데 이거는요. 청와대 외교안보팀을 이제 청와대 얼라라고 지칭했었고 2011년 상황에는 박근혜 당시 이제 비대위원장의 행보를 공개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예. 새누리당의 이름을 그전에는 한나라당이었지 않습니까? 이름을 이제 새누리당으로 바꾸고 그리고 상징색도 파란색에서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이 당시에. 새누리당이 그 당시에 여러 가지로 이제 민심이 안 좋아서 총선 대선이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당 색깔도 바꾸고 이름도 바꿨는데 이거에 대해서 정치 철학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판을 했던 거고요. 대통령이 여러 사람들의 얘기를 듣지 않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대화의 한계를 느낀다. 이런 식으로 대통령을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전후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을 맡는 시기를 전후해서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틀어지게 된 거고요. 2012년 대선에도 선대위 부위원장을 맡았다가 이제 사퇴하고 그 과정에서도 좀 앙금이 남았었고요. 결정적으로 이제 틀어진 거는 이제 아까 보시다시피 이제 최근에 이제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거는 이 국회법 개정안을 이제 지난 5월 27일 새벽 3시 40분에 통과시키면서 청와대가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국회법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있어서 통과시키지 말아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원내대표는 이거는 그거보다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밀어붙인 셈인 거죠. 이제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결정적으로 틀어지게 된 지난해부터 상황을 보면은 좀 계속 좀 갈등이 많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걸까요?
중간중간 예. 계속 이제 갈등이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지난 4월 달에 원내대표를 뽑히고 나서 예.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라고 예.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실상 거짓말쟁이로 몰았기 때문에 거기서 상당히 청와대 쪽에서는 경로했다는 겁니다. 예. 그랬다가 이번에 이제 국회법 개정안 통과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원내대표다 이렇게 딱 확실하게 찍고서 이제 배신의 정치는 심판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6월 25일 날 국무회의에서 이제 대통령이 이제 본인이 직접 쓴 원고를 가지고 이제 격정적인 그런 토론을 했던 거죠. 예. 유승민 원내대표 박근혜 대통령 매우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치라는 게 이렇게 10여 년 만에 돌변할 수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은데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 볼 때는 뭔가 이게 그동안의 당청 관계라는 것이 물론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입법부, 그다음에 청와대 사이에 어떤 의견 조율이 꼭 필요한 수준에 우리나라가 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판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 과도적인 상황 속에서 과거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집권당의 모습은 더 이상 혁신의 모습이 아니다. 새누리당의 새로운 이름은 혁신입니다라고 새누리당의 로고에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럴 정도로 변화를 지금 우리가 가져오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온 충돌인데요. 저는 두 가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태에 대한 우리가 과정을 좀 실체적인 거를 좀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대통령이 국회법 재개정에 관련돼서 잘못됐기 때문에요. 이거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거는 헌법적 상황이 권한이기 때문에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다만 대통령의 국무회의석상에서 특정인 특히 여당 원내대표에 대해서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달라고 얘기한 거 그 부분이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요. 예. 두 번째 잘못된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금 자신이 물러날 이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당장 했었어야죠. 근데 유승민 원내대표는 대통령 발언 이후에 아직 극도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하는 사과하고 모습 보여요. 마음을 푸시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도대체 거기서 오는 혼돈이 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느 한쪽이 잘했고 못했고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가도적인 상황 속에서 대통령을 포함해서 원내대표 모두가 엄밀하게 따지면은 궤도를 이탈한 겁니다. 이거를 다시 이제 이 오늘의 문제는 뭐냐면요. 예. 당청 관계를 복원시키는 거에다 중점을 둘 거냐. 예. 아니면 당청 관계를 쇄신할 것에다가 중점을 둘 거냐. 이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당청 관계 복원 쪽으로 무게중심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청 관계 쇄신을 무시할 수는 없는 현재 상황은 그렇다라는 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유승민 원내대표의 인연이 어느 방향으로 이제 풀릴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악연으로 결론이 날 경우에요. 그런 악연이 지금뿐만이 아니고 좀 2대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는 인연이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동훈 기자가. 지금 이제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유승민 원내대표의 아버지인 유수호 전 의원하고도 좀 악연이 좀 있습니다. 예. 유수호 전 의원이 유신 시절에 대표적으로 말 잘 듣지 않는 판사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사정권 반대 시위 지금 이제 유수호 전 의원의 양력이 나오는데요.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했고요. 군사정권 반대 시위 주동자를 석방을 했습니다. 또 대선 부정선거 개표 조작을 했던 울산시장한테 병부석으로 풀려났었는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요. 1973년에 유신 이후에 사법파동을 인해서 이제 퇴임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당시에 판사들 재임용에서 탈락을 시킨 겁니다. 이제 이렇게 좀 아무래도 밑보였던 판사 아니겠습니까? 말 잘 듣지 않는 판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정계 이제 입문해서 13대, 14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님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유수호 전 의원하고도 이렇게 악연이 있고요. 지금 또 대를 이어서 또 박근혜 대통령과 또 유승민 원내대표도 이제 상당한 이제 악연으로 지금 마무리돼가는 이제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오늘 결론을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퇴진한다면 악연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자, 대종차 본부장도 나오셨으니까 지금 이게 유승민 원내대표가 14일 정도 어느 정도 버티기를 할 수 있었던 거는 여론이 결코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습니까? 특히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졌고 대구 경북에서도 분위기가 그리 나쁘지 않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전국적인 명분에 있어서
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까지는 김영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국민적인 여론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이 있었거든요. 예. 하지만 이것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연결되면서는 오히려 유승민 원내대표의 힘이 실리는 그런 어떤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 이 국민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이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는 조금 다른 온도차가 있기는 합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의 이 사퇴 여부, 거취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이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40.8%, 반대하는 의견이 36.6%로 나타났는데요.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사퇴 의견이, 이 찬성 의견이 10명 중 6명이 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될 정도로 10명 중 6명이 넘습니다. 62%로.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새누리당 지지층, 가장 중요한 지지 기반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여론적 사퇴 압박이 커지는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퇴 여부에 대한 여론은 저렇게 나타났고요. 여론의 추이를 봤을 때요. 유승민 원내대표 그 개인으로서, 정치인으로서의 이번 사태 득실을 따져본다면 어떤 흐름이라고 보십니까? 단면적으로 본다면은 대통령에게 맞선 사람, 그런 낙인 효과가 찍힐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내에서 정치적인 위상은 상당히 훼손되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대통령에게도 할 말은 하는 사람,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본인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던 그런 면은 적어도 수도권 40대 화이트 칼라를 통해서는 전국적인 주목도를 누릴 수가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긍정적인 각인 효과도 누렸던 이번 유승민 원내대표 거취 사태로 보여진다면, 당장에는 이런 여러 가지 현실 상황에서는 당내의 원내대표직을 유지하기는 설사 힘들지라도 향후에 대통령의 임기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는 이 유승민 원내대표에 대한 영향력은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승민 원내대표의 미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자, 이동욱 국장님, 어떻습니까? 유승민 원내대표 오늘 뭐 거취 여부는 결정되겠습니다만 그 이후에 정치적 생명이랄까, 정치적 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우선 원래 유승민 원내대표가 이제 꿈꾸고 있었던 것이 이 박근혜 대통령, 포스트 박근혜의 그 TK 지역의 맹주를 꿈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어느 정도 이제 좀 결국 갈등을 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느냐.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아직 뭐 비교적 나이가 젊지 않습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을 한다 그래도 여전히 TK 지역에는 뭐 엄청난 영향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역에 이제 본인이 그 맹주를 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 부분 아무래도 정치적으로 그 긴장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구가 또 대구 동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아마 내년에 이런 상태로 그 의원총회를 통해서 물러나게 됐을 때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상당 부분 사실 그 의문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오늘 이제 원내대표 이제 사실상 이제 대세는 기울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사퇴 권고 결의안이 이제 통과돼가지고 원내대표를 물러났을 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이제 배신자로 낙인을 찍어서 그 사실상 뭐 퇴출시킨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지역구에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를 배신자를 심판하겠다고 이제 나오는 그 이제 정치 지망생들이 꽤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도 지금 대구 동구에 그 이재만이라고 전 동구청장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양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대구시장 경선에서도 현재 그 권영진 시장에 이어서 2위를 했었습니다. 그 지역 기반이 상당히 탄탄한 거죠. 이런 분들이 아마 그 유승민 원내대표한테 그 지역구 대구 동구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유승민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그 전국적인 지명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어쨌든 새누리당의 어떤 개혁 그 인사의 어떤 상징적인 인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구 지역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계속 이 생명을 이어가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김무성 대표가 이제 고심이 깊었고요. 오늘 이제 웬만하면 표결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 안에 이제 결론을 내자 이런 입장을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의 이제 결단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번 사태를 통해서 김무성 대표의 리더십이 실은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이 문제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죠. 청와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문제를 빨리 신속하게 빠르게 결정하지 못하느냐라는 그런 불만이 있고, 또 비박계에서는 어떻게 청와대 한마디에 대표가 오히려 원내대표를 보호해야 되는데 앞장서서 결국은 대통령을 이길 수 없지
없지 않느냐라는 걸 해서 물러나게 한다는 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당장 비박계에서 어저께 전 지도부 책임론이 부상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굉장히 고심은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현 지도부가 와해됐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혼란 사태가 있기 때문에 여하튼 이 문제를 풀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자기 정치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대통령이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김무성 대표가 어느 시점에 자기 정치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것이 이제 아마도 9월, 10월 달에 총선과 관련된 공천권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졌을 때 김무성 지도체제와 이번에는 청와대가 각을 지르게 되는 그런 제2의 이러한 그 혼란 상황이 올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번이 끝났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간에 지금 훼손된 그 리더십을 어떻게 복원시킬 것이냐라는 문제에 더 나아가서 관심 있는 것은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에 과연 차기 원내대표가 누가 될 거냐도 굉장히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제 뭐 중립 성향이냐 아니면 비박 성향으로 오기는 힘든 구조로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뭐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친박 성향 온다고 한다면 결국은 비주류의 비박의 대표와 친박의 원내대표 간에 있어서의 이러한 그 관계를 어떻게 잘 구축할 것이냐라는 것도 하나의 숙제로 남는 과제라고 저는 봅니다. 네, 좀 뭐 이른 전망이긴 합니다만 만약에 유승민 원내대표가 퇴진해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을 때 조금 전에 차기 원내대표 말씀도 하셨는데 뭐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친박, 비박 뭐 내부적으로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제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는 만약에 이제 오늘 이제 사퇴 공고 결의안이 통과된다고 봤을 때 이제 차기 그 원내대표가 누가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당내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대표가 한 그 공천권의 한 60% 정도 가지고 있고 원내대표단이 가지고 있는 게 한 40%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전부 이제 빚어지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이제 이주영 그 물망에 오르는 분들을 보면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그리고 이제 주호영 현재는 그 정보위원장을 맡았습니다. 국회 정보위원장이고요. 그다음에 정우택 그 국회 정무위원장 그리고 원유철 현 정책위 의장 그리고 정병국 전 그 문화부 장관 이런 순으로 지금 이렇게 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주영 해수부 장관 같은 경우는 뭐 지난번에 그 유승민 원내대표하고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 19표 차이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추대를 했을 경우에는 이주영 원내대표가 제일 유력하지 않느냐. 이번에 또 친박 비박 나눠서 또 경선을 하게 되면 당내 갈등이 더 이제 첨예해지니까 추대를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물망에 오르는 게 이제 주호영 정보위원장인데요. 이분은 이제 최근까지 정무특보를 했었습니다. 국회 이제 예결위원장을 하려고 나왔다가 예결위원장을 못하고 이제 정보위원장을 하게 되는데 정무특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청와대하고도 상당히 이제 의사소통이 잘 될 걸로 보고요. 그다음에 정우택 그 의원 같은 경우도 이분도 이제 친박계 의원이니까 이제 청와대와 상당히 의사소통이 잘 될 걸로 보는 거고. 원유철 정책위 의장은 뭐 4선입니다만 그 3선인 그 유승민 원내대표 밑에서 정책위 의장을 했었고. 뭐 그 가능성이 좀 있다고는 하는데 다만 이제 유승민 원내대표와 같은 파트너였었기 때문에 좀 부담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 정병국 그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대표적 친이계입니다. 청와대와 아주 그 대립각을 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 가능성은 좀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오늘 의총 결과를 지켜보는 게 우선순위인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제 사퇴를 할 경우에요. 당 지지율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당 지지율에도 긍정적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대체적으로 이 20, 30, 40, 40대 이하는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내년 총선에서 박빙의 승부를 벌릴 가능성이 높은 수도권에서도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에 대해서는 부정적입니다. 그렇다면 사퇴가 되든 아니면 재신임이 되든 그것 또한 내용의 끝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러한 것을 바라보는 새누리당 지지층, 특히 또 아직까지 새누리당 지지층은 아닐지라도 내년 선거에서 투표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부동층인 경우에는 이러한 부분이 매우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비춰질 때 지지층의 이탈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내년 총선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아직도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만 각인돼 있어서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뭐 차기 대선 주자들의 지지도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얼마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김무성 대표 지지율이 뭐 소폭 상승한 걸로 지금 나왔지 않습니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사실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당대표로서는 대통령의 관계도 원만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원내대표인 유 원내대표를 정치적으로 내동댕이 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상황이 굉장히 어정쩡한 상황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표로서 중요한 것은 당이 파국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정자 능력을 발휘하느냐 마느냐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노력하는 모습을 이 갈등의 초기 단계에는 보여줬기 때문에 욕본다. 이런 형태로 이 지역 또 지지층들은 또 보았을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주목받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이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치 예. 부분에서는 당대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비춰지면서 주목 효과,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효과를 보이면서 지지율에 당대표가 김무성 당대표가 자기 대선으로 지지율에 큰 흔들림이 없었지만 예. 이것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본인의 지지율, 당대표가 뭐 하느냐, 대통령의 말만 따르기만 하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전반적인 인식도 또 외면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의총 자리에서 적어도 이제는 끝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간적 촉박함이 바로 이러한 본인의 지지율과도 연결돼서 나타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 대통령의 지지도와 실은 당대표의 지지도가 굉장히 묘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네. 과거에는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면 당대표의 지지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보였는데요. 네. 최근에 박근혜 정부에는 좀 다른 현상이 나타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는데 당대표의 지지도가 차선 대권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부분을 갖고 있는 함축성이라는 게 뭐냐면 예. 대통령이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로 풀지 못할 때 당대표가 그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라고 할 때는 오히려 국민들이 봤을 때는 현재 권력보다는 미래 권력에 더 관심을 많이 갖게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지금 2주 동안 그래도 기다림의 정치를 하면서 끝까지 이제 김무성 대표가 조정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 예.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보이지 않게 안정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지도가 올라가는 부분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네. 오늘 뭐 사퇴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해도요. 당내 뭐 개파 갈등이 아예 끝난다고 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예. 시나리오에 따라서 뭐 비박, 친박, 기싸움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새로운 그 당내 갈등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단은 우선은 이제 차기 원내대표를 이제 일주일 내에 뽑아야 되거든요. 네, 지금 뭐 일주일 내에 이제 전적은 선출- 저렇게 예.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새누리당 비박과 친박이 지금까지 붙었던 그 여러 가지 그 지금까지 표결이 있었는데 전부 다 비박이 이겼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이번에도 이 원내대표 경선도 그 경선으로 갈 경우에는 예. 친박이 이긴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친박 비박이 협의를 해서 뭐 추대하는 것이 가장 맞지 않겠느냐. 만약에 경선을 하게 되면 아마 그 당내 갈등이 더 첨예해질 가능성이 높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짜로 이제 그 갈등을 빚게 되는 건 이제 내년 4월 총선에 예.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두고 이제 아마 엄청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모두 다 지금 오늘 결말이 날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하시는데 예. 저는 조금 달리 봅니다. 예. 왜냐하면요. 이게 지금 통일된 가연 의견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새누리당 의총 내에서. 예. 저는 통일된 의견이 나올 수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총의 결정을 따르겠다고 얘기하는 부분은 벌써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저는 한 말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정치적 결단을 한다는 거는 자기가 결단을 해야지 그 문제를 의총으로 넘겼다는 얘기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결정이 나올 수 없는 구조고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금 비박과 친박의 구조 형태를 보면요. 예. 오히려 비박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립적인 인사도 많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예를 들어서 물론 내재적으로야 굉장히 당이 복원돼야 된다고 하지만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거는 뭐냐면 오늘 결말이 나지 않을 경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라는 게 오히려 더 굉장히 좀 정부 여당이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는 그런 일을 앞장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의총의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요. 예. 유승민 원내대표가 아마 마음은 상당히 정했을 겁니다. 뭐 이 상황에서 지금 더 이상 원내대표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당정청 갈등만 계속 그 유발하는 상황인데요. 그렇게까지 뭐 생각을 해서 이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론을 내달라고 이제 요청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절차적 민주주의 차원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내가 선출되는 원내대표니까 예.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뭐 물러나라 하면 그때 가서 물러나겠다. 뭐 그렇게 했을 것으로 보고 그 김무성 대표가 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여기서 결정을 하자고 한 거는 예. 상당 부분 뭐 표 계산을 맞추고 그렇게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오늘
어떤 형식으로든 그 결론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확신을 합니다. 저는. 두 분의 전망은 좀 엇갈리는데요.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준 명지대 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그리고 이동호 YTN 정치 담당 부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